나마스테. 반갑습니다. 한국요가연합회 회장 이인성입니다. 매일 많은 분들과 함께 하다가 이렇게 작은 분들과 함께 하고 또 온라인 강의라 그래서 새로운 강의에 저도 카메라 울렁증이 있는가 봐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다 11분의 강사들이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좋은 강의들을 함께 나누었어야 되는데 시국이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비대면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고 저희들도 어떤 온라인 상에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강의들을 함께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온라인 강좌들을 만들게 됐습니다. 11분의 강사들을 주기적으로 촬영을 해서 업그레이드하고 저희들 어떤 본부에서 하는 교육들을 여러분이 같이 이수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온라인 강의 저번에 이구령 교수님 강의를 들어보셨죠? 좋은 강의들과 함께 했었는데요. 이번에 온라인 강의 두 번째 강의로 이어져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가장 이해해야 될 부분들이 레이키라 그러는데요. 요가 레이키, 특수생리학이라 그러는데요. 요가에서는 특수생리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대의학은 안나마야 코샤라 그러죠. 반짝코샤의 첫 번째 층인 그것을 이야기한다면은 요가에서는 두 번째 층인 프라나마야 코샤 생리층이라 그러죠. 생기층을 우리는 이야기하고 그 층에 대해서 생리학에 대한 특수생리학에 대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그런 에너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키는 일본에서 시작된 단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레이키는 에너지를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누군가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의 에너지가 부조화되어 있는 것을 조화롭게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생리학적인 어떤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빠른 시간 안에 한번 기회가 된다면은 샹키아 철학 25 전변론을 한번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조만간에 시간을 만들고요. 샹키아 철학이 여러분들이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요가의 모든 철학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생리학, 현대어부 생리학, 특수생리학, 이 모든 부분들이 다 아유르베다를 샹키아 철학을 근간으로 해서 아유르베다라는 인도 전통이 만들어지고 인도에서는 아유르베다라는 인도 전통 의학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향약 본초방이라 해서 우리나라의 전통 의학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허준 선생님이나 많은 분들이 발전시켜서 지금의 한의학으로 발전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나니 의학이라 그러는데요. 그리스 의학입니다. 인도에서 어떤 해부학이라든지 뭐 생리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전이 되어서 그리스로 넘어가고 그리스에서 그것을 발달시켜서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통해서 현대의학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인도에서는 좀 더 생리학적인 특수생리학적인 샹키아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그 인간의 우주적 전변론을 통해서 인간이 만들어졌는 것에 대한 부분들의 그 공풍하수지의 균형을 만들어가고 잡아가는 것들을 5가지 감각기관이라 그러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귀, 촉감, 그 다음에 시각, 그 다음에 미각, 그 다음에 후각, 이것을 통해서 5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여러분이 찢다, 의식이 일어나고 마음이 변전하고 까르마가 쌓이고 이런 형태들을 그것을 치유해서 그것을 부조화들을 조화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대표적인 샹키아 철학을 근간으로 해서 만들어졌던 것이 아유르베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요가 철학 또한 이 샹키아 철학을 근간으로 해서 몸이 만들어지고 그 몸이 만들어졌는 것들에 대한 조화를 부조화를 조화스럽게 만드는 방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특수한 생리적인 현상이 몸에 존재하고 인지하고 있다라고 인도 전통의학인 아유르베다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레이키인데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프라나, 생기를 여러분들이 가장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생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프라나죠, 그죠? 프라나를 우리 일반적으로 생기라 그럽니다. 크게는 우리가 지바, 조띠, 프레마, 부르샤가 가지고 있는 아주 강력한 3가지 큰 힘이라 그럽니다.
생명력과 의식과 그 다음에 절대적인 우리 사랑이라고 표현하면 우리는 그냥 사랑 이러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만 생각하는데 그 이 우주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명력 이 사랑들을 프레마라고 표현하는데요. 거기에서 샷, 짓, 아난다가 나옵니다.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그 다음에 그것에서 또 하나는 내 몸의 생기, 살아있는 에너지, 우주에서 내 몸 안에 있는 살아있는 에너지를 크게 바깥쪽에 있는 에너지를 세 가지를 데자스, 오자스, 프라나라고 또 표현을 할 때 프라나로 들어가요. 또 한 가지는 내 몸 안에 있는 생기를 프라나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이 내 몸 안에서 움직이는 기의 흐름, 생기의 흐름을 5가지 바람, 바유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바유에는 아래로 부는 바람이라 해서 아파나 바유, 그 다음에 배꼽 주위에 있는 바람이라 해서 사마나 바유, 그 다음에 가슴 주위에 심장과 허파에 존재하는 에너지를 해서 프라나 바유, 그 다음에 배꼽에서부터 저 군달리니부터 연결되어 있고 배꼽에서 대롱처럼 올라와서 머리에 존재해서 상승하는 에너지인 우다나 바유, 그 다음에 내 몸을 보호하고 있는 프라나 바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에 있는 존재하는 이 5가지 바람이 어떻게 잘 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훨씬 강력하게 여러분 몸속에서 에너지를 느끼고 인지하고, 동양에서는 뭐 단전호흡이라 해서 내 몸에 있는 뜨거운 기운, 뭐 붉은 구슬을 연마해서 정을 끓여서 신을 만들고 기를 만들고 기를 신으로 만들어서 그것이 영, 혼, 백으로 만들어진다고 이론화돼서 사상화돼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요가에서는 좀 더 크게 나아가서 이것을 차크라라는 이론으로 해서 발전시켜 놨습니다. 그 차크라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7개의 차크라로 대변하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 것들은 그동안의 기존의 차크라에 대한 부분들은 과학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차크라를 과학적으로 증거를 증명하기로는 아직까지 힘든 부분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 모든 해부학이나 이런 것들은 다 정복하고 이루고 있지만 대표적인 부분에서 이루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호르몬 분비선들에 대한 체크입니다. 제가 30년 동안 요가를 연구하고 공부하고 많은 서적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부해 바로서는 내 몸에서 이야기하는 이 7개의 차크라는 내 몸에서 움직이는 이 7개의 호르몬 분비선들이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바뀐다고 봐요. 자, 그래서 오늘 좀 더 이런 여행들을 잘 이해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에너지가 풍만해지고 충만해지고 에너지들이 이렇게 흘러 넘쳤을 때 우리 인체에서는 샹키아 철학에서 여러분이 저번에 우리 이규령 교수님 수업을 들으셨겠지만도 내 몸에는 에너지가 충만해지면은 이 에너지가 몸 밖으로도 움직이고 5가지 프라나가 완성되면은 인지하는 기관이라 그러죠. 우리가 인지하는 기관은 피부입니다. 촉감, 바람을 인지하는 느낌을 느끼는 것은 피부고요. 그 피부가 느끼고 난 뒤에 그것을 얼굴에서는 입술이 가장 인지기관으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이것을 행위하는 기관으로서는 손이 해당됩니다. 왜 여러분이 샹키아 철학을 이해해야 되냐면은 샹키아 철학의 전면론을 이해하지 않으면은 조금 전에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인지기관인 피부가,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얼굴에서는, 오간에서는 입술이, 그것을 행위하는 기관이 손이 왜 되는지에 대한 인지기관들이 약하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빠른 시간 안에 샹키아 철학 25 전면론을 한 번쯤은 강의해서 여러분들이 이 인지기관이 손이라는 것들을 무언가 사물을 여러분이 느끼고자 할 때, 어린 애기들이 뭐 사물을 느끼고자 할 때 어떻게 하든지요, 갓난쟁이들이 손을 조금 쓸 수 있고 하는 애들이 컵이나 이런 것들 잡으면 다 어디로 가져갑니까? 입으로 가져가죠. 다 이렇게 빱니다. 입으로. 입술로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뭐 뜨거우냐 차가우냐 물질의 느낌은 어떠냐를 갖다 입술로 다 느끼고자 합니다. 그러다가 손발이 좀 더 자유로워지고 하면은 이제 손으로 뭐든지 궁금한 게 있으면은 손을 이렇게 대어봅니다. 궁금하지 않나요? 그래서 애들이 뜨거우거나 차가운 것들을 갖다가 잘 이렇게 인지하지 못하고 뜨거운 주인자나 끓는 이렇게 김이 나는 주인자 같은 데 옛날에 어릴 때 보면은 손을 거쳐서 화상을 입는 애들도 많았죠. 그 애들한테 뜨겁다는 것을 인지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컵에 이렇게 애들한테 컵을 갖다 놓고 너무 뜨거운 물 말고요, 따뜻한 물을 갖다 놓고 김이 모락모락 나도록 인지시키고
딱 앞에 갖다 놓고는 애기한테 딱 손을 잡고는 아 뜨거 이렇게 하면 애기가 김이 막 나고 있으니까 신기하겠죠. 그러면은 애기 손을 그대로 잡아서 화상을 입지 않을 정도는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아동폭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손을 잡고 요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컵에다 딱 대면은 컵이 없어 뜨거워져 있겠죠. 그럼 애기가 뜨거워요. 막 도망가려고 그럴 때 손을 꼭 잡고 있습니다. 못 도망가게. 그랬다가 다시 손을 떨어뜨려주고 아 뜨거 아 뜨거 다시 손가락을 가져와서 뜨거운 컵에다 손을 딱 대고 그럼 애기가 뜨거웠으니까 안 올라 그러겠죠. 다시 손을 갖고 와서 딱 손을 대면은 아 뜨거 아 뜨거 하면 손을 다시 떼주고 다시 손을 갖다 붙여놓고는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하고 손을 떼고 딱 3번 정도만 해주고 나면은 엄마가 아기가 어디든지 손을 갖다 대려고 그러면 엄마가 아 뜨거 이러면 절대 손이 가지 않을 겁니다. 이미 조금 반사에 있는 반사적인 어떤 느낌에 의해서 뜨겁다는 느낌은 고통스럽다는 것이 인지되어 있기 때문에 아기들은 아 뜨거 이러면 손이 안 가는 것처럼 그래서 이 인지기관은 손입니다. 여러분들이 요가 수행을 하다가 오늘 우리 실기 시간에 맨 마지막에 놓았지만 제가 한울설기라는 어떤 특별한 어떤 수행하는 단체에서 수박도라는 것을 공부했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특별한 에너지를 느끼는 지감 방법이 있더라고요. 거기에다가 동양의 도가에서 하는 수행법들을 같이 공부하다 보니까 우연찮게 요가의 하스타 무드라라 해서 손으로 하는 무드라를 공부하다 보니까 어떤 손의 형태들이 여러분 갸냐 무드라, 찐 무드라, 요니 무드라, 건강 무드라, 뭐 여기 비로자나불 절에 가면은 부처님 중에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고 있는 분도 있죠. 이 손가락 5개도 공, 풍, 화, 수, 지 해서 5개가 다 이 5대와 연결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공간하고 바람하고 이렇게 균형을 딱 잡고 있으면은 바람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공간에 전혀 바람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고요한 상태를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파동하지 않는 의식이 움직이지 않는 고요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손가락을 붙여서 갸냐무드라를 만든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붙이고 있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갸냐는 지혜, 고요함 속에서 지혜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 손 모양을 가지고도 내 의식이 지금 가고자 하는 것을 표현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내 지금 의식이 있는 자리를 손을 자유롭게 둠으로써 그것이 그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손의 지감이 느껴질 수 있도록 하는 행법들이 요가에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스타 무드라라 그러는데요. 그 하스타 무드라를 좀 더 발전시켜서 좀 더 잘 느끼게 할 수 있도록 맨 마지막에 인니 요가 무드라라 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매일 에너지들을 이렇게 충만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 핸드폰이 배터리가 다 되면 어떻게 해요? 배터리를 전원에 꼽아서 충전하죠, 핸드폰을. 배터리가 다시 차기 때까지. 근데 여러분들은 배터리를 어떻게 충전해요? 첫 번째 밥을 드시죠. 근데 밥만 먹는다고 배터리 충전이 다 될까요? 그렇죠. 잠을 자겠죠. 근데 잠을 자고 밥을 먹었다고 해서 여러분이 에너지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배터리가 100%입니다. 지금부터 쓰기 시작하면 이렇게 돼요? 잘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너지들을, 여러분만의 프라나들을 좀 더 축적시키고 좀 더 활발하게 만들어서 잘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배터리가 이렇게 탁 충전되는 것처럼 건강할 수 있도록 파워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니 요가 무드라를 공부해서 여러분이 매일 이 오늘 제가 가르쳐 드리는 행법들을 수행했으면 합니다. 자, 지금부터 그러면은 이렇게 앞에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요가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는 요가 특수 생리학을 레이키라는 과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이 우주의 에너지들을 이렇게 피부로, 온몸으로 쭉 느끼고 있는 여러분은 지금 이 우주에 있는 이 자연의 느낌들을 여러분 좋은데 풍경 좋고 막 폭포가 떨어지는 데 가면은 음이온들이 막 일어나고 막 물보라가 쫙 일어나죠. 거기서 있으면은 여러분들 몸이 자연을 느끼는 느낌이 한 번씩 안 드십니까? 그 들은 그 느낌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가 어떻게 느끼실 것인가 여러분이 그냥 가만히 폭포 밑에 가 있으면 누구나 느껴요. 근데 일상생활에서 살다 보면은 그런 느낌이 안 오죠. 그걸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도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와드리는 게 바로 요가입니다. 바로 요가를 그래서 감각 깨우기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우주의 에너지들을 느낄 수 있는 샷. 이 세상에 생명이 존재하는 것은, 이 세상에 생명이 존재하는 것들이 무한하게 있겠죠. 모든 생명이 존재하는 것은 무엇을 추구할까요? 이 생명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바로 이시와라, 신성으로부터 이 생명은 만들어지고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제가 영화를 봤는데 삼사라라고, 그 삼사라의 그 티베트 성녀 이야기인데, 고행을 하다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불교로 성녀로 들어가는 것을 출가라 그러죠. 갔다가 다시 돌아올 걸 뭐라 그런다고요? 가출이라 그럽니까? 아닌가요? 가출. 그래서 그 성녀가 다시 환속하기 위해서 돌아오는 과정에서 느껴지는 어떤 것들을 만들어낸 영화예요. 거기 보면은 주제가 나와요. 한 방울의 물방울이 영원히 마르지 않으려면은. 물론 답은 영화의 맨 끝에 나옵니다. 한 방울의 물방울이 마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방울의 물방울이 영원히 마르지 않으려면. 답은요, 제가 이 우주에서 한 방울의 물방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한국요가연합회 회장이고, 울산광역시 요가연합회, 울산광역시 체육회 요가회 회장이고, 30년 됐고, 지도자 과정을 어마어마하게 배출했고, 어쩌고 저쩌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똑같은 여러분과 같은 한 방울의 물방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인간들은 영원히 이 물방울이 마르지 않기를 늘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르지 않으려고 하는 이 인간의 한 방울의 물방울을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를 많이 연구를 했죠. 중간에 보장해 놓는다, 뭐라 하는 많은 방법이 있지만, 맨 마지막에 결론은 한 방울의 물방울을 마르지 않으려면은 그 물방울을 바다로부터 떨어져 나왔는 그 한 방울의 물방울을 바다에 다시 던지면은 바다가 곧 나고 내가 곧 바다가 된다. 그러면 만약에 답이 바다에 던지면 되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지금 이 순간에 바다에서 던지면 될까요? 환경오염이죠. 여러분이 바다에 들어가면. 알겠습니까? 환경오염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방울의 물방울이 영원히 마르지 않으려면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한 방울의 물방울은 어디로부터 왔다고? 생명은 신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그것을 나는 인정하고, 이 신성, 우주의 바다를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바다와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에는 여러분은 영원히 바다와 합의를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그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 존재와 합의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요가를 공부하는 많은 분들에게 가장 첫 번째 여러분이 해야 될 일, 이시와라, 신성의 존재감, 여러분 안에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지바아트만, 이 우주의 브라만의 아트만, 파라아트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인지하시고 공부를 시작하셔야만 내 한 방울의 물방울과 바다가 합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즉, 생명이 있는 것은 뭐가 있다고요?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식물조차도 의식이 있습니다. 이 식물조차도 의식이 있는데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어요. 식물조차도요. 그래서 포도농원이나 분이하우스 안에다가 어떤 작물을 키우면서 음악을 틀어주면 식물들이 잘 자란다는 이야기 들어봤어요. 그럼 걔들 귀가 있을까요? 들을까요? 그럼 좀 더 식물에 가까운 거, 5가지 감각기관이 다 활동하지 않는 상태, 태아 상태를 볼까요? 여러분, 애기들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소리를 들을까요? 소리를 듣는다고 생각하세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애기들은 소리를 못 들어요. 아빠 목소리도 알고 엄마 목소리도 기억한다고요?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아빠의 목소리의 파장 진동을 느끼고 엄마의 목소리의 파장 진동을 촉감으로 느낄 뿐이지, 귀는 태어나고 난 뒤에 15일이 지났어야 들려요. 태어나고 난 뒤에 애들한테 귀 옆에 대고 와 고함 쳐보세요. 애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안 들려요. 그러면 엄마 뱃속에서는 듣다가 태어나고 난 뒤에 귀가 먹었을까요? 아니에요. 15일이 지나야만 들려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도 못 듣는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애기들은 소리에 반응하고 느끼고 알아요. 결국은 애기들은 가장 중요한 촉감이 살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청각이 아니고요.
그래서 식물들도 이 촉감이 있어요. 그래서 음악을 틀어주면은 느껴요. 식물도 자주 난초를 아주 비싼 난초를 사서 너무 좋아서 매일 만지고 하면 난초가 시들어서 죽어버려요. 그리고 너무 안 만져줘도 죽어요. 그것처럼 촉감은 아주 중요한 식물들이 가지고 있는 감각기관입니다. 비가 오면은 식물들이 조화를 하고 염색제 작용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식물들이 느끼는 이 감정들이 아닌 촉감과 인간이 느끼는 촉감은 좀 더 인간이 느끼는 촉감이 훨씬 더 다변화되어 있겠죠. 그래서 생명이 있는 것은 의식이 있어요. 모든 생명에서는 의식이 있고, 이 의식이 있는 것은 뭐가 있다고요? 내가 의식이 있으면은 그것을 살면은 늘 흔적이 남아요. 불교에서는 이 흔적을 뭐라 그랬습니까? 업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인도에서는 이것을 까르마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업이랑 까르마랑 같이 번역을 해요.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이 흔적들을 뭐라 그럴까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 그리고 그럼 요가에서도 불교에서 있는 업을 사용할까요? 저는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요가에서 흔적이란 단어를 사용해요. 까르마를. 여러분 몸에 흉터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흉터 없으신 분. 예, 오늘 강의의 제물로 삼게요. 흉터가 없는 사람이 없죠. 그리고 여러분 육체에도 흉터가 있을 뿐더러 마음에도 흉터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의식에 흉터가 있어요, 없어요? 흔적들이. 그걸 까르마라 그러죠. 까르마 중에서도 지우기 힘든 까르마가 있고요, 지우기 쉬운 까르마가 있어요. 지우기 힘든 까르마는 하얀 종이에 유성매직으로 쫙 꺼놨다 그러면은, 지우기 쉬운 까르마는요, 어떤 게 있을까요? 사비연필로 싹싹싹싹싹 그려놨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우기 어려운 유성매직으로 종이에 쫙 꺼놨는 것들을 지우려고 그러면은 무척 힘들겠죠. 어떻게 하얀 종이에다 유성매직으로 꺼놓으면 어떻게 지울 거예요? 그런데 사비연필로 싹싹 지우면 지우기 쉽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유성매직으로 쫙 하얀 종이에 꺼놨는 까르마를 악업이라 그러고요, 사비연필로 살살살살 적어놨는 것을 지우기 쉬운 까르마라 해서 이것을 선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악업과 선업, 이 두 개의 차이점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이 까르마라는 단어에서 여러분들이 지우기 힘든 유성매직으로서는 악업을 살 것인가, 그럼 사비연필로 사사살 그리는 것을 쌀 것인가를, 옛날에 그 드라마에 보면은 유희재의 인생극장이라고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기억하는 세대들은 다들 7, 80년대? 그 정도 세대 좀 90년대 정도 되겠네요. 유희재가 나와서 인생극장을 했을 때가요. 그때 보면은 유희재가 결정을 해요. 늘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나는 저것을 할 것인가, 이것을 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극장에서 그 내용들이 이렇게 선택했을 때의 인생과 저렇게 선택했을 때 두 방향의 인생을 보여줍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많이 느꼈어요. 여러분들도 늘 결정의 시간들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상태, 여러분이 요가에서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샤트바 라자스 타마사, 샤트비간 의식으로서 그것을 결정하느냐, 아니면 타마식한 걸로서 그것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전혀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까르마가 유성매직으로 쓸 것인가? 그럼 여러분이 그게 올바른 생각인가를 하기 위해서 알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끊임없이 마셔야 된다고요? 수행을 하셔야죠. 열심히 수행하셔야 여러분이 어떤 찰나에 여러분이 결정 지을 수 있을 때 깨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깨어 있을 수 있는 방법,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교에서는 이렇게 찰나지간 어떤 순간에 왔을 때도 내가 그 죽는 그 순간에도 깨어있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데, 스님들은 주로 어떤 공부를 하든지요? 매일 수행을 해요. 스님들이 어떤 수행을 해요? 스님들은 아침에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4시부터 연불을 외웁니다. 모허번여버럼 일다 신경관자재보사 이러면서 집탁을 하면서 연불을 외우죠. 왜?
그 부처님의 말씀을 또 되뇌이고 또 내려이고 그 소리가 가지고 있는 만트라의 힘을 이용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수행을 합니다. 그럼 기독교는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매일 기도를 합니다. 새벽 기도, 주일 기도, 수요일 기도,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매일 기도를 합니다. 내가 죄를 삭지 않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늘 깨어있기 위해서 늘 노력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 요가인들은, 종교가 있는 분들은 요가를 통해서도 아니라도 그 종교를 통해서도 충분하게 매일 예불을 하고, 기도하고, 자기가 깨어있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요가인들이 요가를 공부하고 요가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될까요? 매일. 그렇죠. 앉아서 매일 명상해야 돼요. 근데 매일 명상이 돼야 안 돼요? 명상이란 게 뭘까요? 명상이 뭐예요? 우리는 명상 이러면은 아직도 요가 선생님들조차도 그 명상의 정의를 잘 못 내리셔요. 요가에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상급 시험 볼 때 정의가 나와 있죠? 첫 번째, 명상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상냐마라 그러는데요. 다라나, 디아나, 사마띠. 이 중에서 다라나, 한 대상의 의식을 집중해서 그 집중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상태를 우리는 명상의 상태라 그럽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있는 사마띠가 있죠. 근데 무엇에 우리는 집중하고 포인트를 주더라도 그것도 다 명상이에요. 피아니스트가 피아노를 확 치면서 피아노 칠 때 손가락 봤어요? 금반을 두들기는 손가락? 어마어마한 스피드로 두들기죠. 그런데도 막 틀리지 않고 계율 하나 빠져먹지 않고 더더더 두들기시죠. 엄청난 스피드로. 그걸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두들긴다면 그게 두들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이미 그 음률에 그대로 취해서 오랫동안 연습을 통해서 그대로 그냥 손가락이 가는 대로 몸을 맡겨서 연주하는 겁니다.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어때요? 그 의식에 그 지금 감정을 그림으로 확 표현해내는 거.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명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밥을 먹으면 밥을 먹을 때도 집중하면은 명상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명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한 대상의 의식을 집중해서 집중이 끊어지지 않는 건데 우리 요가인들이 이야기하는 명상은 내 안에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이 어디 있을까요? 내 안에 영혼이 바로 빈두라 그럽니다. 이 아갸 차카라를 따라가고 사사라 차카라를 따라내려서 만나지는 그 바로 두전골 뒤에 보면은 빈두라 그러는데 거기에 뭐가 존재하고 있다고요? 요가에서 영혼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가는 그 영혼의 의식을 집중하여 그 한 대상, 영혼이라는 대상에 의식을 집중하여 그 집중이 끊어지지 않고 그 영혼이 드러난 상태, 그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그 영혼이 드러나서 삶을 살아가는,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상태를 요가에서는 사마띠라고, 삼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누구든지 다 영혼을 인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신으로부터 아까 지바, 생명을 가지고 오면서 이슈바라, 뭘 가지고 왔다고요? 영혼을 다 갖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못 알아차리는 이유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찝, 까르마. 여러분이 의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 영혼의 거울이라고 그러면 그 영혼의 까르마, 흔적들이 막 남아서 그 영혼이 이렇게 드러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밀히 이야기하면 요가는 그 흔적들을 지워내는 지우개입니다. 육체의 좌우 밸런스가 깨져서 쌓이는 까르마들을 지워내는 지우개는 요가에서는요, 샤트 까르마, 단식, 요가 아사나, 그 다음에요, 프라나야마, 그 다음에 무드라 반다. 여러분 의식에 쌓여있는 찌꺼기를 닦아내는 방법은 메디테이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명상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이 명상적인 것들을 하려고 그러면은 뭐 하면 된다고요? 한 대상의 의식을 집중하고 그 집중이 끊어지지 않고 쭉 이어지는 상태를 명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까르마를 쌓고 난 뒤에 닦아내는 게 중요할까요? 안 쌓는 게 중요할까요? 안 쌓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겠죠. 내가 쌓고 닦아내고 죽을 때까지 뭐라고요? 이 까르마를 다 닦아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까르마를 닦기로는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쌓아왔는 까르마들은 여러분이 깨어있지 못해서, 밟지 못해서 못했다면은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서는 이왕이면 잘 이것을 결정해서 까르마를 쌓지 않고 되도록이면 유승매직으로 끊는 게 아닌 사비연필로 삭삭삭 끊을 수 있는 것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것들을 어떻게 해서 내가 그럼 요가인들이라면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매일 하는 요가, 아사나 매일 하시죠? 명상을 매일 하셔도 되고요. 호흡을 매일 하셔도 되고, 여러분이 수행하는 하타 요가를 매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수행할 때 뭘 하셔야 된다고요? 다라나. 집중해서 그 집중이 끊어지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내가 호흡을 할 때도 집중해서 집중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상태. 아사나를 할 때도 집중해서 그 집중이 끊어지지 않는 상태. 하물며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밥을 먹을 때도 집중해서 그 집중이 끊어지지 않는 상태. 내가 만약에 밥을 먹는 명상이라 그러면은 아니면 과일을 먹는 밥은 좀 복잡하죠. 반찬도 있고 이렇게 여러분이 깨어 있으면서 하기가 복잡해요. 배도 고프니까 막 빨리 먹어야 되고. 그래서 쉬운 게 단순한 명상이에요. 가장 많이 쓰는 게 포도 명상이에요. 포도 명상. 포도는 알송이도 많고 반복하기도 좋죠. 뭔가 이렇게 계속 반복할 수 있는 거. 내가 포도를 바라본다. 파도 한 송이를 싹 씻어서 앞에다 갖다 놓고 내가 먹는 명상이에요. 포도를 바라본다. 바라보고 있는 나를 본다. 내가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내가 포도를 먹고자 하는 욕망이 일어난다. 포도를 먹기 위해서 욕망이 일어나는 것들에서 손을 이용해서 포도에 가까이 간다. 포도에 손이 닿는다. 포도의 느낌들은 어떻다. 포도를 먹기 위해서 떨어뜨린다. 포도가 아프지 않을까? 죽었는 거니까 괜찮겠지. 살아있나? 가져온다. 입으로 넣는다. 가까이 와서 코로 향기를 맡는다. 포도향이 내가 기억하던 향이다. 입에 넣는다. 입술에 닿는 감촉이 이렇다. 씹는다. 또 씹는다. 씨가 있다. 밖으로 뱉어낸다. 껍질도 씹는다. 껍질을 뱉어낼까? 다 삼킬까? 망설인다. 고민하는 마음을 일으킨다. 뱉어낸다. 이런 식으로 포도 한 송이를 다 먹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여러분 센터에서는 요가 원장님이 명상을 가르쳐줘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회원들이 그랬대요. 그 센터에 가면은 명상을 안 가르쳐주고 요가 아사나만 열심히 가르쳐줘요. 그러면은 그 원장님, 우리 센터에서 명상을 가르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가 말이 거짓말일까요? 누가 말이 맞고? 그래서 그 원장님은 그 사람들이 아사나를 통해서 하면서 그 사람들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몸을 온전히 느끼고 앞으로 숙이고 그 통증을 느끼고 그 통증이 일어나는 기본적인 아주 그 깊이에 있는 뿌리를 이해하고 인지하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오고 다시 욕망이 일어나고 올라오고 이렇게 요가 아사나를 가르쳤는데 회원은 명상으로 가르쳤는데 다르나 집중하고 집중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어지도록 몸에 집중되어진 상태를 가르쳤는데 그 사람들은 명상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상이라고 생각하면 눈 감고 가만히 앉아있는 게 명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명상은 요가의 정의를 내려놨죠. 따라나 한 대상에 의식을 집중하고 그 집중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상태를 명상이라고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까르마, 찝, 안 한다. 샷, 생명이 존재하는 것은 신성으로부터 찝, 의식이 있는 것은 까르마를 쌓게 되고 까르마가 있는 것은 무엇을,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뭘 추구한다고요? 안 한다. 바로 희열, 축복, 지복을 말 그대로 내가 좋은 거, 즐거운 거, 행복한 걸 추구한다는 겁니다. 의식이 있는 자들은 뭐든지 다, 의식이 있는 동물도 그렇고요. 모든 동물들이 주로 동물이 행복한 건 뭐가 있을까요? 나 행복해. 동물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밥 배 펴지게 먹고 이렇게 누워있는, 우리 강아지 보면 알 수 있어요. 행복해 보여요. 막 이렇게. 그리고 또요, 행복한 거. 네, 짐승들은 최고의 짐승이 이룰 수 있는, 나중에 노겠지만 바로 그렇죠, 동독 번식이죠. 네. 성교시 이렇게 표정을 짓는데 짐승들 이 두 개가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짓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인간은 이것이 가장 기본으로 갖고 태어나는 지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차크라를 이해하면은 물라다라 차크라로부터 쫙 올라가면 7개의 차크라로 올라오면 이 지복을 인지하고 느낄 수 있는 메커니즘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가의 레이키에서는 바로 이 아난다입니다. here. 여러분들이 이 에너지가 흘러넘쳐서 기독교에서도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왜 만드셨다고요? 기쁨이, 즐거움이 흘러넘쳐서 세상을 창조했더라. 뭘로요? 시아버다. 말씀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즐거워야 세상에 새로운 창조들이 만들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 한다. 희열은 곧 여러분들이 희열이 일어난다는 것은 여러분이 평화롭다는 이야기고 그 평화의 상징인 절대 평화는 뭐라 그런다고요? 샨티입니다. 옴 샨티 샨티 샨티. 그래서 여러분에게 육체와 의식과 영혼의 평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인간은 거꾸로 자라는 불멸의 나무라 그럽니다. 불멸. 인간은 죽지 않을까요? 죽겠죠, 언젠가는. 그런데 인간이 거꾸로 자라는 나무라 그럽니다. 자, 보세요. 나무는 뭐가 있어요? 뿌리가 있습니다. 줄기가 있고 그 다음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들이 있어요? 잎들이 있어요. 나무는 가지가 잘려도 살아요. 가지가 잘려도 살고 가지가 잘려도 살아요. 가지도 잘리가 살아요. 사람은요? 요즘 의학이 발달돼서 가지들이 잘려도 뭐라고요? 살아요. 근데 나무는 뭐가 잘리면 죽어요? 뿌리가 잘리면 죽어요. 사람은 뭐가 잘리면 죽을까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목이죠. 그러면 나무와 인간을 봤을 때 인간은 뿌리를 머리로 삼고 있죠. 인간은. 그리고 요가에서도 팔다리를 뭐라 그래요? 앙가 이렇게 해요. 앙가. 짜뚜랑가 이렇게 할 때 앙가는 사지를 뜻합니다. 팔다리 4개를 어떻게 한다고요? 짜뚜 아래로 굽힌다. 내린다. 이런 뜻으로 사용돼요. 그래서 나무가지 할 때 가지를 네 가지 4가지 아니고 4가지 이 팔다리를 바로 앙가라 그러는데요. 인간은 나무가지고 머리가 뿌리입니다. 이 잠뿌리 보십시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인간이 식물들은 뿌리를 땅의 지기를 받기 위해서 땅의 에너지를 받기 위해서 뿌리를 땅속에 묻고 나무가지를 이렇게 펼치고 있죠. 그럼 인간도 땅에 있는 지기를 받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땅을 파서 인간을 거꾸로 심어서 이렇게 탁탁 덮어놔야 되겠어요? 묵으라면 서가지고 큰일 나요. 생매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방법 뭘까요? 그렇죠? 그 식물들이 먹어놨던 에너지들을 인간들이 받아서 다음 생을 준비하기 위해서 과일들이나 곡식들을 먹음으로써 땅에 있는 기운을 섭취합니다. 그러면 이 우주의 대우주의 하늘의 기운은 인간이 어떻게 섭취할까요? 이렇게 섭취할까요? 이렇게? 인간은 이 우주의 기운, 하늘의 기운이에요. 땅의 기운 아까 내가 우리 음식으로 먹는 걸로서 섭취한다 그랬죠? 그럼 하늘의 기운은 호흡으로 우주의 기운, 하늘의 기운을 우리 몸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본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진원진기라 그러는데요. 그 생명의 에너지를 가지고 여러분 몸을 만들어주는 어떤 생명의 에너지를 가지고 그 생명의 에너지를 요가에서 뭐라 그러죠? 바로 군달린이라 그럽니다. 그 에너지가 열려서 내 몸에 있는 7개의 차크라로서 작용을 해서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거꾸로 자라는 불멸의 나무라 그럽니다. 이게 나무는 나무인데 뿌리를 머리에 이고 다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림이지만 얼마나 수행 오래 했는지 능쿨들이 뭐라고요? 팔을 감고 올라오고 다리에도 뿌리가 자라고 그렇죠? 우주의 기운을 백회로 받아들여서 몸으로 흡수하고 있는 받아들이고 있는 모양의 그림입니다. 샥티의 뿌르나 물라다라 시바의 뿌르나 사스라. 그래서 뿌리는 샥티의 뿌리는 물라다라 차크라고요. 시바의 뿌리는 사스라 차크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좌뇌와 우뇌 사이에 있는 뇌량이라 그럽니다. 뇌를 연결하고 있는 다리라 그러는데요. 거기에 요 뒤쪽에 빈두 영혼의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누가 앉아 있다고요?
시바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아래쪽, 우리가 남성들은 회음, 여성들은 전립선, 남성들은 전립선, 여성들은 음핵, 치골 안쪽에, 뭐 일반적으로 지스파라 그러기도 하는데요. 남자들은 전립선에서 정액을 만들어내고 분비하고 부신피질 호르몬, 수질 호르몬을 이용해서 정액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정관을 통해서 정자를 만들어내죠. 여성들은 난소를 통해서, 난관을 통해서 난소를 만들어내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핵심이 되는, 중심이 되는 에너지가 남성들은 전립선이고 여성들은 치골 안쪽에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장 아래쪽에 잠자고 있는 꾼달리니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요가는 크게는 뭐 헷갈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크게는 두 갈래예요. 말 그대로 라자 요가의 계보와 딴트라 요가의 계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라자인 라자 요가, 말 그대로 왕, 요가 중에서 왕입니다. 이런 뜻도 있고, 또 하나는 일반인들이 하는 요가가 아니에요. 누가 하는 요가라고요? 배운 사람들이 하는 바로 왕도의 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람빨라라든지 뭐 그런 옛날에 그 깨달은 구도 성각자들이, 왕들이 자기 왕자들에게 이 세상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불러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강의한 내용들이 질문과 대답을 해서 지금도 책으로 나와 있는 책들도 있죠. 그처럼 라자 요가는 우주가 형성되고 사람이 만들어지고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져 있는 핵심이 됩니다. 그 핵심들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라자 요가는 주로 이론적 체계를 통해서 깨달음을 갈 수 있는 어떤 것들이라 그러면은 이것들에서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졌어요. 새로운 패러다임이 만들어졌고, 그 새로운 패러다임이 뭐냐면은 실천 철학이에요. AD 5세기 중에 딴트리즘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딴트라 요가라 그러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서 딴트라 요가 속에 신성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주에 있는 신성이 특별한 르시아들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다 영혼을 가지고 있다. 이 영혼이 깨달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깨달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수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딴뜻이 실천 철학이 형성됩니다. 거기에서 그러면은 내 안에도 영혼이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는 것처럼, 근데 그 영혼이 왜 못 드러나요? 아까 까르마 때문에 그렇다 그랬죠. 바로 시바는 여기에 거하고 있고, 아까 그 물라다라 차크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안쪽에 가장 아래쪽, 몸 아래쪽 뿌리가 되는 그 눈에는 꾼달리니라는 생명의 에너지가 잠자고 있는데 거기에 누가 있다고요? 샥티. 바로 샥티의 여신, 시바의 시바는 남성적 에너지라면 샥티는 여성적 에너지라 그래요. 거기에 잠들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활동해서, 움직여서 슈심나디를 타고 상승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당연히 그것들을 인지하고 에너지가 상승해서 꾼달리니를 타고 올라왔을 때 여러분들 그것들을 알아차리고 인지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샥티와 뿌리, 샥티의 뿌리는 물라다라고 시바의 뿌리는 사하스라 차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에너지가 상승하고 움직이는 꾼달리니를 통한 내계화라고 이야기하는데요. 1시간 동안 열심히 강의를 듣는다고 고생하셨는데요. 잠시 쉬었다가 다음 강의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